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름하여 여의도 UFC Ultimate Fighting Conference 끝장 토론. 하하. 자, 여기 첫날부터 스튜디오가 후끈후끈해요. UFC 네 분이 한꺼번에 나오신 적은 없었는데. 어허. 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님. 반갑습니다. 김경진입니다. 아니, 시간이 30분 늦었다면서요? 예, 30분 늘었어요. 작가가 굉장한 기획력을 발휘해서 시간이 30분 늦었다고 그렇죠. 맞습니다. 10억 분의 1의 사나이는 별 능력 발휘를 못했다는 얘기를. 맞습니다. 당의 지지율은 떨어졌는데 본인은 신나. 못 이기겠어. 못 이기겠어. 자,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3명이든 4명이든 다 덤벼라. 작은 다 밟아준다. 저는 좀 그런 것이 예. 이게 예전에 나올 때 우리 봉도사님을 포함해가 3대1도 힘들었는데 이거는 정의당까지 와가지고 이 뭐 정의당까지도요? 예, 정의당까지. 지금 의원님 여기 좀 이따 한번 보십시오. 토론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거의 그냥 자, 정태욱 의원님 저 카메라 보고 손이나 흔들어 주세요. 뭐 말씀이 그렇게 많으죠. 첫 소개. 거의 나를 좀 세워야겠고. 자, 윤소아 정의당 의원님. 네, 300명 중에 1인. 야성의 중독성. 정의당 윤소아. 마성의 중독성, 야성. 야성의 중독성. 자, 카메라 보고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쓸데없는 소개하지 마시고. 네. 자, 그럼 오늘 민주당 의원님들이 오늘 고사에서 민주당 소속 최성 고양시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고양시장 최성입니다. 예. 아니, 우리 예. 봉도사님 뭐 옛날 17대 국회 같이 했지만 예. 그때는 좀 별로였는데 요즘은 너무 뜨셔가지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래요? 경선 때도 좀 출연 좀 전화는 해주라니까 뭐 왔는데 그때도 경선 때 아무 전화도 안 받았어요.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우리들의 영원한 주인 청취자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시면 의원님들도 시장님들도 춤추게 한다. 하루라도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손에 가시가 돋친다. 자, 방기환님, 봉도사님 2시간 방송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민님, 이정민님은 정의당 당대표인데. 네. 근데 김정민님으로 이름을 바꿨나? 아까 봉도사님이 날개를 달다 그러는데 머털도사님 날개 달았어요 지금? 너무 나가지 마세요. 오늘 싸우고 오셨어요? 아니, 그 말씀 좀, 그 유행어가 돼버렸다니까. 나만 나오면 뭐 싸우고 나오냐. 저 싸움 못합니다. 처음엔 이 방송 모지했는데 딴 데로 옮길 수 없을 만큼 중독된 아줌마입니다. 앞으로 2시간 귀 쫑긋 잘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조진주님 10시부터 보니 정말 반갑습니다. 자, 다시 한 번씩 카메라 보고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이제 말씀을 하지 말고. 자, 김경진 의원님. 그 다음에 아예 한 번씩 흔들어줘. 그 다음에 정태옥 의원님. 윤소화 의원님. 저는 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최성 시장님. 자, 보는 라디오로 함께 보고 계시고요. 자,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다. 고릴라 앱 다운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9월 출발이죠. 이서은님, 아싸, 진짜 9월 출발이 좋네요. 시간 줄지 않게 더 열심히 해주세요. 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님들이 스타디 모임을 시작했다? 뭔 의미죠?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너무 의미부여하지 마세요. 아니, 아니, 저희는 저희 3당, 4당 합당으로 스터디 많이 해요. 네, 지금 이철희 의원 국방위 하고 있는 데서도 예. 모임이 하나 있고 또 송희경 의원 또 박경미 의원 또 저희 신용현 의원 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포럼 있거든요. 예. 매주 수요일 날 하는데 저는 거기 개근하고 있거든요. 저 국회의원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 공부 같이 간다 그래서 아니, 통합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데 만났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근데 정태욱 의원님은 가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는 조선왕조실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 모임의 부분이 그 면면을 봤을 때 과거 회기형 과거 스터디. 회기용.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계속 바른정당을 또 공격하잖아요. 친박 의원들은. 근데 이제 여러 장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뭐 이제 성향에 따라 여러 문제 내 개인적으로는
우리 바른정당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떤 배신자나 네. 기회주의자나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사실 지난 대선 때 득표율로 봤을 때도 바른정당이 별로 득표율이 많이는 못했지만은 예. 그러나 비교적 젊은 보수와 그 중도층의 표를 좀 상당히 가졌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의 어떤 새로운 지평이다. 그래 생각을 하고 다만 지난번 그 탄핵 때에 탄핵에 대한 찬반이라는 입장으로 쫙 갈려졌는데 탄핵이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입장에서는 예. 다시 그 여러 가지 의미에서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일단 자유한국당 내에서 예. 친박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예. 그 움직임이 일고 있으면서 정진석 의원은 또 한편으로는 김무성 의원과 모종의 만남을 하고 있고 통합을 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통합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박근혜 정진석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 그리고 우리 홍준표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내가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한 거는 아니고 깊이 있게 얘기를 좀 하고 오셔야죠. 그랬는데 우리가 그러한 아주 짧은 시간의 그 정치 공학적인 것을 떠나가지고 예. 저는 이 보수가 지금 현재 사실 이 정부 여당이 상당히 그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가 큰 틀에서 작은 이견은 좀 뒤로 하고 뭉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동감을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특히 지역에 가거나 일반 유권자들. 보수 쪽 그 유권자들은 강력하게 통합하라는 엄청난 압력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내부에서 뭐 이런저런 사적인 이해관계라든가 자기의 정치적인 명분 때문에 주저하는 면은 있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보수 지지자들 측에서는 빨리 통합을 해라라는 예. 아주 강력한 이 압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도 통합의 중심이 되겠다. 그러면은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둘 중에 누가 손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른정당은 좀 더 가깝죠. 좀 더 가깝고 자유한국당하고는요. 아이, 거긴 좀 미워요. 여기 있잖아요. 아이, 박근혜 대통령 출당도 못 시키고 있잖아요. 박력도 없어요. 저기 정태욱 의원님은 친박이에요? 아니, 어쨌든 정태욱 의원님은 아니시리라고 예. 믿고 있고, 근데 여전히 친박의 잔재 세력이 일부 계시고, 예. 박근혜 대통령을 심지어 옹호하고 있으며, 과거 행위에 대해서 반성도 안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는 내부에 일부가 있어요. 아니, 그런데 절대로 같이 못하죠. 우리 김경진 의원님 이야기 들어보면 네. 국민의당 어찌했을까 진짜? 뭘 어째요? 잘하면 아니 되지. 저 마음고생이 참 많으신 예. 것 같아요. 그리고 안철수 이제 신임 대표님이 옛날에 극중도론을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뭐 국선도를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국중도. 그래서 그 설명부터 좀 해야 돼. 그리고 뭐예요 진짜 근데. 극중주의. 예. 국중주의. 뭐 중국을 향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나도 몰라. 아니 진짜 이 당 의원들도 모르는데. 안철수 의원님 대표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아 진짜요? 나 비서실장 아니었어. 난 누구의 비서할 사람 아니고. 나 이제 다음에 직접. 아니 마음고생이 많으시죠. 아니 근데 그 극중주의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저도 그 용어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정확히 표현하면 정부 여당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밀어주고 못하는 것은 화끈하게 비판해서 못하게 막고 그 역할을 하면 돼. 그렇죠. 봉도사님 저도 한마디 예.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냥 막 뛰어들면 돼요. 자, 근데 김경진 의원님 지금 당내에서 도는 정보 보고서를 봤더니 네. 민주당 내에서 바른정당과 함께 해야 되는데 당대표가 저렇게 바른정당과 각을 세우니 미쳐버리겠다.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바른정당이 국민의당이 바른정당 쪽으로 가기 전에 민주당에서 먼저 손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흐름도 있어요. 민주당 내. 아니 우리도 필요하면 민주당하고 손 잡을 거예요. 네, 그 정책이 올바르고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다. 당연히 민주당하고 손 잡고 바른정당의 얘기가 맞다.
그럼 바른정당하고 손 잡고 근데 대체로 자유한국당 쪽하고는 안 맞는 게 더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도 물론 맞으면 잡을 수는 있는데 바른정당이나 네. 민주당하고는 손잡을 의향이 있다. 여기저기 그렇죠. 다 잡을 수 있구만요. 저도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저도 이제 여기 단체장이 아니기 때문에 쓱쓱 네. 들어와야 돼. 단체장 네, 아. 자리 깔아줄 때까지 기다려. 저도 이제 여의도에 뭐 17대 때 우리 봉도사님과 같이 있었지만 정말 여의도가 정신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촛불 광장에 이 불꽃이 아직 꺼진 게 아니거든요. 그 지금 뭐 연구 모임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순수한 연구 모임이어야지 내년에 뭔가 지자체 승리를 위해 가지고 뭐 민주당의 반문 연대를 하고 해서 뭐 꿍짝꿍짝 하거나 적폐청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경쟁적으로 이 개혁적인 쪽을 해줘야지 지금 자유한국당과 또 뭐 국민의당 또 뭐 이런 정당 간의 연대는 어느 국민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요. 이런 추세로 가면 저는 내년 지자체 선거 그다음 총선에 저는 제2의 촛불 심판이 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흘러가는 모든 논의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문재인 대통령을 좀 까보고 공격하고 아하. 민주당이 좀 주도하니까 거기에 좀 배합하는 이런 형국들로 보이는데. 근데 그것도 너무 일방적인 아니 얘기인 잠깐만요. 게 근데 저는 주도해도 돼요. 네. 아니 저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부분들은 정직하게 잘해야 된다고. 특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호남 민심 그리고 촛불 정국이 같이 왔기 때문에 개혁적 연대에서는 박수를 쳐주고 그리고 그러지 않는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해야 하는데 이게 국면 자체가 마치 꼭 내년 지자체 승리를 위해 가지고 반문 연대 이건 필패입니다. 그리고 아니 그거를 우리가 심각한 하고 있어요. 심판을 그러니까 받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 중에 과거에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적폐청산. 청산하겠다. 좋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거 하는 거 누가 반대하냐. 열심히 해라. 그게 우리 입장이에요. 근데 김경진은 가령 근데 원자력 뭐 3조가 1조 6천억이 들어가 있는 거 갑자기 그냥 밀어버리려고 한다. 신중하게 하고 똑바로 해라. 그거 잘 못하는 것 같다. 우리는 지적할 거 지적하고 잘하는 거 잘하니까 열심히 해라. 예, 1조 네. 6천억 들어갔습니다. 예. 그다음에 공무원 늘리는 거. 그러면 문재인 정부 5년 끝나고 나면 공무원 다 자를 거냐? 한번 채용해 놓으면 30년 간다. 아니, 신중하게 해라. 근데 그건 우리 김경진은 한마디만 입장이에요. 되겠- 그래서 우리 국민의당의 입장은 문재인 정부 잘하는 거 잘해라. 계속 잘해라. 자, 그런데 못하는 거 김경진- 못한다라고 우리 비판하고 있는 잠깐만요. 거예요. 최수 시장님. 네. 아니 한 말씀 만 돌발 질문. 네. 내년에 경기도지사 출마할 아니 거야? 잠깐만 안 할 거야? 그거보다도 이게 더 중요한 이게 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우리 김경진 의원이 국민의당 의원님 중에 제일 네. 제가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의원님인데 훌륭하신 의원님인데 그렇게 국민의당이 잘하면 네. 지금 국민적 지지도가 그렇게 나오지 않고 호남 민심이 이반하지 않죠. 말씀으로는 그렇게 해도 이게 감정에 쌓여가지고 지난 경선 때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 당 지도부에 그리고 또 심지어는 자유한국당과의 연대 논의가 나오니까 여기에 촛불광장에 나온 분들 개혁적인 분들이 예. 너무너무 당황하고 아니, 최 분노하는 시장님이 거예요. 너무 지금 범위를 이게 두분 싸움 논리를 하시니까. 뛰어넘는 네, 게 알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자유한국당하고 우도 연대 좀 논의를 벗고, 하고 있다고 그래서 옷 좀 팩트에 벗고 없는 얘기를 하고 할게요.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예, 알겠습니다. 팩트에 맞춰서 얘기를 하세요. 옷 좀 벗고. 예, 너무 흥분들 하지 마시고. 예. 윤사원이 옷 벗었으면 이제 한마디 해요. 뭐 옷 벗고. 저는 국민의당하고 논쟁할 생각은 없고요. 네. 국민의당이 제대로 된 논쟁 개혁 붙었어요, 야당으로 자리매김 됐으면 윤석열이 좋겠다는 취지지. 그걸 뭐 어제 그 광주에서 제2차 개헌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지금 막 올라오신 거 끝나고? 저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나오신 분들은 각 당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개헌의 필요성이 뭐 정치 권력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본권의 문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일관되게 다 다당제가 이미 정착됐고 그 장점을 살리는 쪽으로 개헌을 가자. 이야기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나왔지만은 정치적인 그런 상황에 따라서 자꾸 뭐 그 통합을 하고. 통합 그리고 말로는 뭐 정책적 연대, 정책 연대는 정의당에서 하는 이야기지 지금 이 새 당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윤사원이 근데 현실적으로 정치인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소 정당들이 서로 정책 연대나 선거 연대를 하고 싶은 얘기 그 욕망이 그런 요구가 자 민주당도 선거 대선 앞두고 선거 때마다 후보단이라 과거에 안철수 의원하고 했단 말이니까 선거를 앞두고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논의 아니 아니냐. 그러니까 극중도론이라고 그 잘 정체불명의 모르겠잖아, 이제 지금은. 노선을 갖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바른정당하고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예. 국민의당 그러면은 그 바른정당 초극중도론자들입니까?
그리고요. 왜 이게 오늘 국민의당을 공격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봉도사님 제가 한마디 할게요. 이게 저도 민주당 때 고양시장 나올 때는 항상 연대하고 후보 단일화를 했어요. 그렇죠. 무지개연대였죠. 그러면 무지개연대 야 5당까지 다 했는데 중요한 건 언제 실패하고 언제 국민이 심판하느냐. 특정인을 반대하는 그러면서 정당과 정치색과 정책색이 없는 연대일 때는 항상 실패하지만 거기서 가치와 정책과 어떤 국민적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겠다잖아요, 지금은 국민의당이. 적폐가 청산되지 않는 가운데 있는 정당과 또 개혁적인 방향을 가는 정당들이 원칙 없는 특정 시기에 선거 승리만을 위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코 그치, 좋은 평가를 받기 지적합니다. 어렵죠. 자, 정태호 의원님.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여기 지금 격려 문자가 막 오고 있어요. 김미숙님, 와, 경진 오빠다. 사랑해요, 스카 요정, 저 치아 매력. 자, 이렇게 치아만 보이고 열을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이명무님, 윤수아 의원님, 국민 눈높이에서 진짜 잘 짚으셨네요. 잘 짚었나요? 아직 안 짚었는데. 높이가 이런 높이예요. 자, 2002님, 고향시민입니다. 최승우 시장님 응원합니다. 2002님은 자녀분이 2002년생 아닐까? 자, 0614님, 정태호 의원님 아침부터 유머감 짱짱. 자, 정태호 의원님, 하시죠. 나는 최승 시장님한테 말씀드린데 지금 여의도를 비판하기 이전에 네. 그 본인이 본분을 잘 못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정부가 5대 복지 정책을 하면서 54조 원 중에 지방에다가 13조 5천억을 떠넘기고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 17만 4천 명을 그 채용하는 중에 지방 공무원이 10만 3천 명입니다. 그거 다 지방비예요. 지방에 세금 그 지방 분권한다 하는 이 정부가 지방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 폭탄 아니 그 재정 폭탄을 내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한마디도 없고 당연히. 아니 잠깐만요. 그러고 지금 남 비판하고 있는데 지금은 남 논평할 때가 아니에요. 최승 시장님은 지난번에 대선 나왔을 때도 지방 분권 잘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것부터 제대로 당연하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자꾸 여의도에 자기 거는 제대로 안 하면서 남 거를 이래 자꾸 이래 그래서, 비판하고. 그래서 어제도 그 오히려 어제도 진짜 최승 네. 시장님께서는 네. 그 이 정부가 지방을 얼마나 말로는 저거 하면서 지방을 얼마나 말려 죽이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마디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력이 남으면은 여의도 정치 비판도 좀 하더라도 지금 여의도 너들 영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방 재정을 지방에 넘기는 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 말씀 좀 하셔야 된다. 그럼요. 그래서 어제 지금 남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국제회의, 국내 회의에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해야 된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관건이다. 지방이 주거가 있고 지방 기업, 지방 대학, 그다음에 자치분권 제가 이야기할 때도 좀 들어주시죠. 그래서 자치분권 개헌이 내년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논의를 여의도 정치권,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또 촛불광장에 나온 시민들이 해야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독재다. 문재인 정권이 독재다. 또는 사사건건 시비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지난번에 촛불 민심은 박근혜 적폐 세력에 대한 비판이었기도 했지만 그 적폐를 여의도 또 지방 정부 다 같이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김윤선님, 굿모닝, 사랑하는 봉도사님, 러블리한 봉도사님의 목소리를 30분 더 들을 수 행복합니다. 야도, CLSSKSL님, 좋네요. 아침부터 피 튀기는 말씀들, 주어 같은 말씀들, 아주 활기차고 신선합니다. 형진홍님, 흥분하셨다. 쌤통. 잘 듣고 있어요. 자, 요 말씀 좀 넘어가고, 정의당의 데스노트, 드디어 꺼냈다. 그 전에 한 말씀만 더 합시다. 하세요. 예, 이양 시간도 늘렸는데 시간 늘려도 여기는 이제 1시간인데, 예. 이제 금방 야 3당에 통합이냐 연대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충분히 할 수 있죠. 네네. 충분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의도 비판받는 건 마땅합니다. 우리 최승 시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정체성이 제일 높고 제일 오래된 정당이 어딘 줄 아세요? 여의도에서? 정의당이요. 정의당입니다. 야. 나머지요 전부 다 갈았어요. 네. 우리 정의당이 제일 지금 오래된 정당인데 그래서 한 말씀 쏘지 말고 얘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이 선거를 앞두고 예. 정치적인 특히 정치공학적인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저도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예, 드리면 하세요. 최성 선배님하고 오늘 윤소아 의원님하고 이게 참 의도적인 멘트인 것 같은데 야 3당이 같이 한다는 식으로 기정사실화해서 지금 발언을 그랬죠. 계속하고 그렇진 있거든요. 않고요. 그렇진 근데 않고. 국민의당은 제가 최초에도 얘기했듯이 자유한국당은 절대로 불가하다라고 네. 누차 얘기했는데 바른정당과 바른정당하고는 민주당까지도 그것도 같이 할 그렇죠. 수도 있고. 근데 예.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불가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의도적인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저 의도적이지 그래서 네, 두 분 다 그래서 사실은 경준이 두 분 다 형님 화났어. 시청자들에게 죄송하다고 얘기하세요. 자, 잠깐만요. 의도적인 말씀 네. 계속 반복해서 하고 계세요. 지금 진짜 화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발을 시키기 위해서 광고 듣고 2부에 계속 오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봉도사님. 김경진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자, 2부 순서 여의도 UFC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님, 자유한국당 정태우 의원님, 정의당 윤소아 의원님, 최성 고양시장님 함께 오고 계십니다. 자, 아까 말씀하다가 네, 제가 좀 또 사과를 예. 요구했으니까 예. 우리 김경준 의원님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과 어떤 경우도 뭐 적폐 연대 혹은 다른 연대를 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존중해서 듣고요. 또 저는 민주당 경선 때도 국민의당과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부터 뿌리가 같기 때문에 개혁 연대로 가야 된다. 심지어는 개혁 공동정부를 꾸려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제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국민의당을 폄하하려고 한 의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들리셨다면 속 시원히 제가 사과드리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의당이 아주 멋지게 민생 행보를 같이 개혁 행보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정태우 되셨습니까? 의원님 예. 받아들여졌어요? 사과. 김기현 의원님 사과 받으셨어요? 네, 오케이. 자, 정태우 의원님. 바른정당과 예. 자유한국당이 통합하냐 안 하냐 이 얘기하다가 쌈은 붙여놓고 앉아서 혼자 까시고 웃고 계시면 어떡해요. 즐기신 것 같아. 이 프로그램이 나는 참 마음에 안 들어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항상 보면 이거 전에는 3대1로 했는데 오늘 이번에 4대1로 해놔놓고 왜또 풀어놔놓고 그냥 그 자유한국당 이짐해 하듯이 주제가 보면 전부 다 이 자유한국당 불리한 주제로 자유한국당하고 그래서 내가 바른정당. 또 하나 예. 내가 지적할 거는 알겠습니다. 이름이 봉도사인데 뭐 제대로 하나 예측해가 맞추는 게 없어요 보면. 이제 나까지 공격해. 우리 윤서원님, 그 봉도사 믿지 마세요. 하나도 제대로 못 맞춰요. 자, 바른정당과 자, 그래. 자유한국당. 그거 어디 한번 도사님이 이랬다. 한번 딱 저는 지방선거 수리 전에 통합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봐도 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바람직스러운 것과는 내부 별개로. 사정을 예. 내부 사정을 조금만 소개해 주시고 정진석 솔직히 의원과 이야기해 버리십시오 그럼요. 그냥. 김무성 아니, 근데 의원과 만났다. 이건 진심인데요. 예. 이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야당이 됐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점잖해가지고 남에 대해서만 면전에서 뭘 이래 자유한국당이 전비하네요? 좀 되게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때가 이래 막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래 되는데 제가 이제 지난 그 초선이기 때문에 지난번 처음에 그 당선돼 가지고 들어갔을 때는 친박 비박이 아주 드러내놓고 그냥 의총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는 걸 많이 했어요. 막 대놓고 싸워요? 예,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 됐는데다가 지난번에 이제 그 탄핵 때 사실 당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예. 갈라지고 난 다음에도 사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있는데 감정의 문제가 깊어졌죠. 예, 내부에 아직도 남아있고 다시 또 그 바른정당 갔던 분들이 돌아오셨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극도의 말을 아낍니다. 그 지금 현재. 그래서 저도 사실 어떨 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도 이야기를 원래 저는 뭐 잘 공무원 출신이가 잘 안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의원총회가 아주 자주 열렸는데도 이 문제를 자체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하고 어떨 때 가끔 한두 분이 말을 꺼내면은 막 야유를 보내 좀 그만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분위기가 뭘 이래 드러내놔 놓고 막 그 상대방을 공격하고 이런 분위기가 없어가지고 속으로는 평소 때 이제 저분이 이런 성향을 가지겠구나 저런 의향을 가지겠구나 하는 건 아는데 지난번 그 탄핵 이전 같이 드러내놓고 당내에서 막 갈등을 표출하는 거는 거의 사실은 눈에 안 보였고 이제 그만 이야기할까요? 얘기하세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바른정당에서 통합할 거냐에 대해서도 사실은 속으로는 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거의 안 하고 서로 있고 민감하니까 얘기를 피하려고 한다. 예, 하고 또 지금 아마 우리 전혀 예언력이 없는 우리 봉도사님 또 묻고 싶은 말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뭐 이야기를 묻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정말 이야기를 서로 안 해요. 다 속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게 더 좋은 건지 나쁜 건지에 대해서는 그런 저도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예, 우리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한 가지 당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처음 그 작년 탄핵 이전에 막 드러내놔놓고 정말 이 자기의 갈등을 표출하는 모습보다는 훨씬 더 점잖해졌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더 뭐 어떤 당 지도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수능적이다. 그래 제가 느낌이 그렇습니다. 저도 깊은 내막은 뭐 원내 지도부 중에 그래서 하나지만 결론적으로 지방선거 앞두고 두 당이 합할 것이다 말 것이다. 저는 느낌이. 합쳐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중에 몇몇 분들이 후보연대는 할 수 뭐 있겠다. 후보연대하거나 아니면 후보연대는 불가능할 것 같고 몇몇 분이 자유한국당에 들어오실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은 궁극적으로 당대당 통합을 하기에는 이미 심정적으로 너무 이래 많이 멀어진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자, 윤수아님 정의당에서 반대하면 다 낙마했다. 예. 이러면 데스노트. 우선 이 색깔을 바꿔야겠네. 컵을 왜 우리 노란색이 가지고 최성 시장님한테 별걸 다 예, 아니 저도 평소 때 주황색 입고 다니다. 예, 저 세심해요. 예. 예. 박성진 중소벤처부 장관 이번에 신설된 거죠? 저는 그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 신설되고 마지막 지금 후보자잖아요. 예.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덜컥수가 나온 것 같은데 덜컥수. 특히나 이래가지고 벤처 하겠어요? 아니, 박성진 후보 장관 벤처에 관련한 장관이잖아요. 후보 이름도 모르고 이분이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는 청취자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이제 이 앞전에 식약처장 코드 인사 어쩌고 했잖아요.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이분 얘기 좀 부분에서. 해줄 시간도 아니 없어. 그러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여기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그것은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의 코드 인사를 비판했는데 이 앞전에는 여기는 코드가 맞은가 봐. 이 장관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이것이 박성진 부분의 아킬레스건이다. 그리고 이제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동안에 정의당이 낙마해야 된다는 부분 전부 낙마시켰어요. 데스노트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뭐냐면 정의당이 주관적 판단이 아니고 국민의 시선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문재인 정부가 아까 이제 시장님도 말씀 촛불 정신은 곧 적폐청산인데 적폐 대상을 이 부분 거기다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이제 하기로 했거든요. 여러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 그 공개하기로 했거든요. 누군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희 의원님. 예. 뉴라이트다? 라는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예. 어떤 내용이죠? 박정희 독재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 어허. 또 이승만에 대해서도 그 정권이 존재할 의미가 있었다. 48년 건국절 얘기도 했었죠. 예,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촛불 정신으로 탄생한 정권이고 뭐 민주주의를 목표로 하는 정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대통령의 인사권이 앞말 다르고 뒷말 다른 거 아니냐.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거죠.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자진 사퇴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명을 취소하든지 철회하든지. 아니 거기다가 이분이 철회해야 돼요. 저 포스텍 교수잖아요. 예. 공대 교수잖아요 보면. 근데 사실 뭐 본인이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어요. 뭐 이게 종교지 본인이 과학적 신념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종교적 창조과학론자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진화론을 과학의 이제 가장 기초적인 어떤 이 독트린으로 믿고 있는데 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창조됐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과학적 연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창조, 벤처, 새로운 어떤 기술을 통해서 뭔가 이게 산업화 이걸 연구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 바탕에 서 있는 가치관이 과연 맞느냐. 본인의 대한민국 역사관뿐만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점에서 부적절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응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생뚱맞다는 거죠. 보면. 알겠습니다. 최성원 최성 시장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든 문재인 정부가 지금
초고공 지지율 상승을 하고 있지만 예. 80%를 넘기기도 하지만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되고 알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예, 보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문제는 청와대 검증 시스템 이 부분들이 제도화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단계에서 당과 청와대 간에 아마 물밑 대화들이 될 텐데 예. 이것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면 앞으로 청문회 또 임명한 이후에 여러 가지 더 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사실은 제가 제기했고 동의했던 내용이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예. 위장 전입, 또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이 부분들의 5대 고위공직자 배제 원칙을 했는데 예. 이 원칙을 훨씬 더 세분화된 원칙을 해서 예. 그 원칙에 맞게끔 가야 내년 지방선거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에서 이번에 사안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과 청 간에 이 부분들을 내밀하게 판단해서 그 위반 여부를 잘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성 시장님 입장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상당히 지금 당에 뭐 공식적인 대변인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네, 물론이죠. 최성 시장님 보시기에 어떠냐 이거예요. 저는 본인이 예.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는 거취를 분명히 명료히 하는 게 사퇴 안 하겠다 낫다고 그랬어요. 보고요. 뭐 사퇴 안 그럼에도 하겠다 불구하고 그건 본인의 이제 지금 뭐 여론을 환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라고 보고 지금 나와 있는 이 사안의 내용들이 예. 상당히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과 직결되는 사안들로 제기되기 때문에 지금 답변으로 충분하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이지만 그만둬야 된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제가 나가기는 좀 혹시 그렇고 예.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취자 질문 들어왔어요. 이희준 님이 왜 추천 인사를 공개해야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나요? 예, 약속했습니다. 아하. 이 앞전에 이제 계속 문제가 문제가 있으면. 발생하니까 그렇다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부분이 누군가 예.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고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계속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 이렇게 딴지를 거니까 혹시 이번에 정태 의원님 추천하셨어요? 이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하지 않았을까 이런 자유한국당 생각. 입장 어떻습니까? 박성진 장관. 저는 박성진 장관 그 역사관 그 문제에 대해서 여당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나는 뭐 아주 바람직한 역사관을 가져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 정부가 너무나 그 코드 인사를 많이 하고 특정 편향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국무위원으로 가는 데 비해서 오히려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좀 다양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그거는 별도로 이분의 어떤 그 도덕적인 문제점, 예. 이념적인 측면 말고 도덕적인 측면이나 뭐가 그런 있었죠? 아직까지는 문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세금 탈루 의혹이라든가 또 자녀 국적 문제라든가 이런 게 아직까지 제대로 검증이 안 됐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격하게 검증하겠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입니다. 예, 근데 알겠습니다. 그게 자녀 국적 문제는요. 예. 저는 그 부분이 모든 정권을 이게 통해서 예. 자녀 외국 국적으로 둔 사람들 특히 선진국 예.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유럽 국적을 둔 사람은 장관시켜서는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오호. 왜냐하면 이게 자녀가 성인 20세가 넘어서 자발적으로 해당 국가 국적을 선택했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부모가 어린 시절에 그 자녀가 그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면 이 사람 본인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확신과 신뢰가 없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끌어갈 장관이 된다? 사실 밑둥이 정신세계가 썩어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장관이 되는 아니 거예요. 만일에 유학 시절이야. 근데 유학 시절인데 임신을 했는데 출산이 다가왔어. 그러면은 포기시키면 되죠. 포기시키면 되죠. 예. 그러니까 자녀가 20세가 넘어서 자발적으로 이민을 갔다. 이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선택을 했으니까. 근데 자녀가 미성년자 시절에 부모가 자녀의 해당 나놓고. 국적을 딸 수 있도록 도와준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장관이 된다. 그러면서 이건 대한민국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장하면서 굳이 그 국적 갖고 있을 필요 뭐 있냐. 나 대한민국 살겠다. 네. 그때 포기시켜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자녀 이중 국적 특히 선진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장관시켜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1313님 시간 바뀐 줄도 모르고 이제야 들어왔네요. 죄송합니다. 천안에서 정낙원. 전낙원 씨는 그 재벌이죠. 최영환님 현 정부 지지율 높다 하는데 자만하지 말고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정의당은 분명한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철회하든지 본인 네네. 사퇴하든지. 그것이 현 정부의 새로운 정부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묘하게 바뀌었네요. 그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 특히 아까 이제
국정원님께서 이념적인 측면 그 부분은 참 공감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세상에 장관의 후보자가 헌법에 명시된 3.1 정신으로 근거해서 탄생한 임시정부 보통 그 부분 이런 부분까지 부인하는 부분이 무슨 그 헌법 정신의 근간을 흔들면서 어떻게 현 정부와 같이 하겠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세 가지 원칙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김경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직자 인사 원칙을 훨씬 구체적으로 장관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이것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요. 구체화해야 한다. 네, 또 두 번째로는 이 장관의 경우는 본인이 충분한 자기의 거취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 원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 과거의 정체성 문제 그리고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와의 어떤 정체성과 다른 발언을 했고 그건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부담을 주지 않고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대통령 부담 주지 마라.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면 그게 원칙에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을 빨리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서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자, 임혜진님 원정 출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나라 국민이고 이 나라에서 먹고 살고 있는데 김경진 의원님 말씀 적극 찬성입니다. 이 한 분의 말씀이요. 표 한 10,000표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태옥 의원님. 저는 이제 이 건국절 논란이 우리 사회에서 참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 개혁할 것도 많고 이념적인 갈등도 심한데 별로 현실적으로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엄청난 갈등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는 건국절 논란에 별로 끼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떤 예를 드냐면 조선시대 때 이제 이 인조와 현종과 숙종의 정통성 문제와 관계되어 있었던 그 예속 논쟁이 실제 국민들이 지난하고 보면 공연히 옷 입는 거 상복 입는 거로 싸웠다고 하는 걸로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그 건국절 논란 자체가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한 가지 팩트를 지적을 하면은 지금 건국을 1948년을 건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도 그 제2의 건국이라 해가지고 1948년을 건국을 해가지고 그 제2건국준비위원회도 만들고 했거든요. 그래 되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건국절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게 뭡니까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자꾸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저는 박성진 장관 후보자 얘기로 돌아오시죠. 예, 그래 되기 때문에 아니 아까 이제 정의당 윤수아 의원님께서 국무위원으로 자격이 있니 없니까 하는데 이건 너무 이런 사실 현실의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렇죠? 그 문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이래 이야기하고 그다음 자녀 이중 국적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인데 그렇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정부가 장관이나 이런 후보자들을 너무 그 코드 인사나 특정 이념에 편향된 사람끼리 모여 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 들어왔습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 사퇴. 그러니까 했습니다. 이것처럼 예를 들면 이유정 그 재판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대단히 소수자를 위하고 다양한 부분의 의견을 헌법재판소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식 문제로 해서 이렇게 사퇴했잖아요. 그런데 박성진 이런 걸 좀 본받아서 자진 사퇴를 해야 돼. 끝끝내 버티면서 정의당이 화났다. 제가 드린 이야기도 아까 이유정 헌법재판관이 왜 이런 결정을 했겠습니까? 자기의 그렇죠. 자기가 갖는 이런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든 문재인 정부가 대단히 중요한 상황에서 부담을 덜어준다고 보면 박선진 장관도 그런 부분에서 선택을 하고 더 국가에 대한 기여를 할 길이 왜 장관만 그 길이 있습니까? 다른 길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김경진 의원님. 군 댓글 공작을 매일 청와대 보고했다는 고발 양심선언 보도 끝이 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2012년 대선이 반년도 안 남은 시점에 청와대가 개입해서 군 사이버 댓글 공작 부대원을 대거 추원했다. MB가 아슬아슬하죠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구속이 됐는데 예를 들어갖고 이 특별활동비를 외부팀한테 썼으면 이거 국고횡령이다. 국고횡령은 죄도 크더만요. 그렇죠.
그리고 이 조사가 들어가면 제가 한 일이 아니고 위에서 시켰습니다 하면 그 위는 MB죠. MB가 한데. 네. 그러면 MB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될까? 이제 구체적으로 검찰 출신 아니에요. 아니 원세훈이 어떤 진술을 하는 것인가. 예.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에 보고가 됐다고 하는데 청와대 정무수석실이라는 것 같아요. 예. 그럼 당연히 청와대 정무수석 상대로 조사가 될 거고 예. 거기서 그러면 MB한테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보고가 됐는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끝났다든지. 네. 아. 그러니까 원세훈의 진술, 정무수석의 진술 이 두 분의 말씀이 MOB님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정무수석뿐만이 아니라 네. 그때 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참 열심히신 분이요. 분들이야. 아마 김관진 당시의 국방장관. 예. 그 한민구 합참의장 매일 아침 7시에 예. 이것을 보고했다고 그 당시에 그 폭로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김기현 전 총괄 계획 과장이 예. 이 부분을 했는데 KBS에서 막았어. 그런데 이번에 SBS에서 단독 보도했어요. 단독 KBS 막으니까 하도 어이가 없는 부분이 막으니까 SBS에서 그나마 좀 SBS 살아있네. 예, 다행이네요. 가던 길 계속 가세요. 그냥. 예. 그래서 실제로 아까 특수활동비 이야기했잖아요. 예. 특수활동비가 9천억 정도 되는데 4,930억 제가 그때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반은 국정원에서. 예. 근데 이 부분을 댓글 부대나 이런 데다 싹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수활동비를 업무 추진비나 이런 거 공개해라 하는 게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잘못이 있는지는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번에 전개되는 거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겨냥하고 하는 것 같다. 예, 완전히 어제 그냥 겨냥하는 정도는 우리가 짐작할 뿐인데 예. 어제 아예 그 우원식 그 원내대표가 수사를 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백혜련 또 이어가지고 백혜련 대변인 이야기하고 그다음 뭐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날 입을 짜 만드는데 같은 내용으로 계속 이제 그 이명박을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거는 그것이 객관적인 혐의가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정치적 보복으로 보복 때는 그거는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검찰에다가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제 제시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두 가지 큰 우리 사회의 불행한 진짜 우리 현 정부가 이야기하는 적폐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전 그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옛날에 정치권이 이 검찰에 하는 것이 음성적으로 이 영향을 미쳤다면 이건 아예 공공연하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는 정말 잘못됐다. 물론 이제 저는 객관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해가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떻게 연루가 됐다면 그건 뭐 한데 이렇게 아예 아직 이제 그 원세훈 원장이 됐는 걸 갖고 다음은 누구라고 아예 그냥 딱 지명을 해가지고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제명하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그 잘못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없습니다. 네, 저는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외교안보에서 국정원을 관장했었는데요. 국정원장의 이 댓글 사건은 이 이명박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만큼의 중대 사안이라고 보고요. 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수사를 통해서 성역 없이 해야 된다. 그러나 예단을 갖고 특정 대통령을 하는 정치적인 부분은 없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다. 가이드라인을 준다든지. 그러나 중대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명박 그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적폐청산의 촛불의 요구에 맞닿은 것입니다. 분명히 이 부분을 겨냥해야 되고 그건 국민적 겨냥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경식님 마지막 대다수 국민이 원합니다. 정치보복이 아니라 적폐청산입니다. 자 오늘 여의도 UFC 김경진 의원님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정태욱 의원님 자유한국당 인사하시고요. 예, 어려운 4대1 토론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도 필요하면 민주당하고 손 잡을 거예요. 네, 그 정책이 올바르고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다. 당연히 민주당하고 손 잡고 바른정당의 얘기가 맞다.
그럼 바른정당하고 손 잡고 근데 대체로 자유한국당 쪽하고는 안 맞는 게 더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도 물론 맞으면 잡을 수는 있는데 바른정당이나 네. 민주당하고는 손잡을 의향이 있다. 여기저기 그렇죠. 다 잡을 수 있구만요. 저도 좀 한 네. 말씀 드릴게요. 저도 이제 여기 단체장이 아니기 때문에 쓱쓱 네. 들어와야 돼. 단체장 네, 아. 자리 깔아줄 때까지 기다려. 저도 이제 여의도에 뭐 17대 때 우리 봉도사님과 같이 있었지만 정말 여의도가 정신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촛불 광장에 이 불꽃이 아직 꺼진 게 아니거든요. 그 지금 뭐 연구 모임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순수한 연구 모임이어야지 내년에 뭔가 지자체 승리를 위해 가지고 뭐 민주당의 반문 연대를 하고 해서 뭐 꿍짝꿍짝 하거나 적폐청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경쟁적으로 이 개혁적인 쪽으로 해줘야지 지금 자유한국당과 또 뭐 국민의당 또 뭐 이런 정당 간의 연대는 어느 국민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요. 이런 추세로 가면 저는 내년 지자체 선거 그다음 총선에 저는 제2의 촛불 심판이 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흘러가는 모든 논의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문재인 대통령을 좀 까보고 공격하고 아하. 민주당이 좀 주도하니까 거기에 좀 배합하는 이런 형국들로 보이는데 근데 그것도 너무 일방적인 아니 얘기인 잠깐만요. 게 근데 저는 해도 돼요. 네. 아니 저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부분들은 정직하게 잘해야 된다고. 특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호남 민심 그리고 촛불 정국이 같이 왔기 때문에 개혁적 연대에서는 박수를 쳐주고 그리고 그러지 않는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해야 하는데 이게 국면 자체가 마치 꼭 내년 지자체 승리를 위해 가지고 반문 연대 이건 필패입니다. 그리고 아니 그거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 중에 과거에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적폐청산. 청산하겠다. 좋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거 하는 거 누가 반대하냐. 열심히 해라. 그게 우리 입장이에요. 근데 김경진 가령 의원 근데 원자력 뭐 3조가 1조 6천억이 들어가 있는 거 갑자기 그냥 밀어버리려고 한다. 신중하게 하고 똑바로 해라. 그거 잘 못하는 것 같다. 우리는 지적할 거 지적하고 잘하는 거 잘하니까 열심히 해라. 1조 네. 6천억 들어갔습니다. 예. 그다음에 공무원 늘리는 거. 그러면 문재인 정부 5년 끝나고 나면 공무원 다 자를 거냐? 한번 채용해 놓으면 30년 간다. 아니, 신중하게 해라. 근데 그건 우리 김경진 입장이에요. 한마디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당의 입장은 문재인 정부 잘하는 거 잘해라. 계속 잘해라. 자 그런데 못하는 거 김경진- 못한다라고 우리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최수 네. 시장님 네 아니 한 말씀만 돌발 드릴게요. 질문. 내년에 경기도에서 출마할 아니 거야? 잠깐만 그거보다도 이게 더 중요한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우리 김경진 의원이 국민의당 의원님 중에 제일 네. 제가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의원님인데 훌륭하신 의원님인데 그렇게 국민의당이 잘하면 네. 지금 국민적 지지도가 그렇게 나오지 않고 호남 민심이 이반하지 않죠. 말씀으로는 그렇게 해도 이게 감정에 쌓여가지고 지난 경선 때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 당 지도부에 그리고 또 심지어는 자유한국당과의 연대 논의가 나오니까 여기에 촛불광장에 나온 분들 개혁적인 분들이 너무너무 당황하고 아니, 최 분노하는 시장님이 거예요. 너무 지금 범위를 이게 두분 싸움 하시니까 뛰어넘는 게 알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자유한국당하고 연대 논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팩트에 없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팩트에 맞춰서 얘기를 하세요. 옷 좀 벗고 너무 흥분들 하지 마시고 윤사원님 옷 벗었으면 한마디 해요. 옷 벗고. 저는 국민의당하고 논쟁할 생각은 없고요. 국민의당이 제대로 된 개혁 야당으로 자리매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 그걸 뭐 어제 그 광주에서 제2차 개헌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지금 막 올라오신 거 끝나고? 저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나오신 분들은 각 당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개헌의 필요성이 뭐 정치 권력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본권의 문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일관되게 다당제가 이미 정착됐고 그 장점을 살리는 개헌을 하자. 이야기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나왔지만은 정치적인 그런 상황에 따라서 자꾸 뭐 그 통합 그리고 말로는 뭐 정책적 연대, 정책 연대는 정의당에서 하는 이야기지 지금 새 당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윤사원님, 근데 현실적으로 정치인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소 정당들이 서로 정책 연대나 선거 연대를 하고 싶은 그 욕망이 그런 요구가 자 민주당도 선거 대선 앞두고 선거 때마다 후보단이라 과거에 안철수 의원하고 했단 말이니까 선거를 앞두고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논의 아니 아니냐. 그러니까 극중도론이라고 그 정체불명의 노선을 갖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바른정당하고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국민의당 그러면은 그 바른정당 초극중도론자들입니까?
그리고요. 왜 이게 오늘 국민의당을 공격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봉도사님 제가 한마디 할게요. 이게 저도 민주당 때 고양시장 나올 때는 항상 연대하고 후보 단일화를 했어요. 그렇죠. 무지개연대였죠. 그러면 무지개연대 야 5당까지 다 했는데 중요한 건 언제 실패하고 언제 국민이 심판하느냐. 특정인을 반대하는 그러면서 정당과 정치색과 정책색이 없는 연대일 때는 항상 실패하지만 거기서 가치와 정책과 어떤 국민적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지금은 하겠다잖아요, 국민의당이. 적폐가 청산되지 않는 가운데 있는 정당과 또 개혁적인 방향을 가는 정당들이 원칙 없는 특정 시기에 선거 승리만을 위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코 그렇지,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죠. 자, 정태호 의원님.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여기 지금 격려 문자가 막 오고 있어요. 김미숙님, 와, 경진 오빠다. 사랑해요, 스카 요정, 저 치아 매력. 자, 이렇게 치아만 보이고, 열을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이명무님, 윤수아 의원님, 국민 눈높이에서 진짜 잘 짚으셨네요? 잘 짚었나요? 아직 안 짚었는데. 높이가 이런 높이예요. 자, 2002님, 고향시민입니다. 최송 시장님 응원합니다. 2002님은 자녀분이 2002년생 아닐까? 자, 0614님, 정태호 의원님 아침부터 유머감 짱짱. 자, 정태호 의원님, 하시죠. 나는 최성 시절이면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름하여 여의도 UFC Ultimate Fighting Conference 끝장 토론. 하하. 자, 여기 첫날부터 스튜디오가 후끈후끈해요. UFC 네 분이 한꺼번에 나오신 적은 없었는데. 어허. 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님. 반갑습니다. 김경진입니다. 아니, 시간이 30분 늦었다면서요? 예, 30분 늘었어요. 작가가 굉장한 기획력을 발휘해서 시간이 30분 늦었다고 그렇죠. 맞습니다. 10억 분의 1의 사나이는 별 능력 발휘를 못했다는 얘기를. 맞습니다. 당의 지지율은 떨어졌는데 본인은 신나. 못 이기겠어. 못 이기겠어. 자,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3명이든 4명이든 다 덤벼라. 작은 다 밟아준다. 저는 좀 그런 것이 예. 이게 예전에 나올 때 우리 봉도사님을 포함해가 3대1도 힘들었는데 이번은 정의당까지 와가지고 정의당까지도요? 예, 정의당까지. 지금 의원님 여기 좀 이따 한번 보십시오. 토론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자, 정태호 의원님 저 카메라 보고 손이나 흔들어 주세요. 뭐 말씀이 그렇게 많으죠. 첫 소개. 거의 나를 좀 세워야겠고. 자, 윤소아 정의당 의원님. 네, 300명 중에 1인. 야성의 중독성. 정의당 윤수입니다. 마성의 중독성, 야성. 야성의 중독성. 자, 카메라 보고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쓸데없는 소개하지 마시고. 네. 자, 그럼 오늘 민주당 의원님들이 오늘 고사에서 민주당 소속 최성 고양시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고양시장 최성입니다. 예. 아니, 우리 봉도사님 뭐 옛날 17대 국회 같이 했지만 예. 그때는 좀 별로였는데 요즘은 너무 뜨셔가지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래요? 경선 때도 좀 출연 좀 전화는 해주라니까 뭐 왔는데 그때도 경선 때 아무 전화도 안 받았어요.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우리들의 영원한 주인 청취자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시면 의원님들도 시장님들도 춤추게 한다. 하루라도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손에 가시가 돋친다. 자, 방기환님, 봉도사님 2시간 방송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민님, 이정민님은 정의당 당대표인데. 네. 근데 김정민님으로 이름을 바꿨나? 아까 봉도사님이 날개를 달다 그러는데 머털도사님 날개 달았어요 지금? 너무 나가지 마세요. 오늘 싸우고 오셨어요? 그 말씀 좀, 그 유행어가 돼버렸다니까. 나만 나오면 뭐 싸우고 나오냐. 저 싸움 자, 못합니다. 처음엔 이 방송 모지했는데 딴 데로 옮길 수 없을 만큼 중독된 아줌마입니다. 앞으로 2시간 귀 쫑긋 잘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조젠주님 10시부터 보니 정말 반갑습니다. 자, 다시 한 분씩 카메라 보고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이제 말씀을 하지 말고. 자, 김경진 의원님, 그 다음에 아예 한 분씩 흔들어야죠. 저희 정치 공학적인 거를 떠나가지고 예. 저는 이 보수가 지금 현재 사실 이 정부 여당이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가 큰 틀에서 작은 이견은 좀 뒤로 하고 뭉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동감을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특히 지역에 가거나 일반 유권자들. 보수 쪽 그 유권자들은 강력하게 통합하라는 엄청난 압력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내부에서 뭐 이런저런 사적인 이해관계라든가 자기의 정치적인 명분 때문에 주저하는 면은 있지만 큰 틀에서 보수 지지자들 측에서는 빨리 통합을 해라라는 아주 강력한 이 압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도 통합의 중심이 되겠다. 그러면은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둘 중에 누가 손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른정당은 좀 더 가깝죠. 좀 더 가깝고 자유한국당하고는요. 아이, 거긴 좀 미워요. 여기 있잖아요. 아이, 박근혜 대통령 출당도 못 시키고 있잖아요. 박력도 없어요. 저기 정태욱 의원님은 친박이에요? 아니, 어쨌든 정태욱 의원님은 아니시리라고 믿고 있고, 근데 여전히 친박의 잔재 세력이 일부 계시고, 박근혜 대통령을 심지어 옹호하고 있으며, 과거 행위에 대해서 반성도 안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는 내부의 일부가 있어요. 아니, 그런데 절대로 같이 못하죠. 우리 김경진 의원님 이야기 들어보면 국민의당 어찌했을까 진짜? 뭘 어째요? 잘하면 되지. 아니 마음고생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철수 이제 신임 대표님이 옛날에 극중도론을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뭐 국선도를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국중도. 그래서 그 설명부터 좀 해야 돼. 그리고. 뭐예요, 진짜, 근데. 극중주의? 예, 극중주의. 뭐 중국을 향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나도 몰라. 아니, 진짜 이 당 의원들도 모르는데. 안철수 의원님 대표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아, 진짜요? 나 비서실장 아니었어. 난 누구의 비서할 사람 아니고. 나 이제 다음에 직접. 아니, 마음고생이 많으시죠. 아니, 근데 그 극중주의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저도 그 용어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정확히 표현하면 정부 여당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밀어주고 못하는 것은 화끈하게 비판해서 못하게 막고 그 역할을 하면 돼. 그렇죠. 봉도사님, 저도 한마디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냥 막 뛰어들면 돼요. 자, 근데 김경진 의원님 지금 당내에서 도는 정보 보고서를 봤더니 민주당 내에서 바른정당과 함께 해야 되는데 당대표가 저렇게 바른정당과 각을 세우니 미쳐버리겠다.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바른정당이 국민의당이 바른정당 쪽으로 가기 전에 민주당에서 먼저 손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흐름도 있어요. 민주당 내. 아니. 그다음에 정태욱 의원님. 윤소화 의원님. 저는 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성 시장님. 자, 보는 라디오로 함께 보고 계시고요. 자,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다. 고릴라 앱 다운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9월 출발이죠. 이서은님, 아싸, 진짜 9월 출발이 좋네요. 시간 줄지 않게 더 열심히 해주세요. 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님들이 스타디 모임을 시작했다? 뭔 의미죠?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너무 의미부여하지 마세요. 아니, 저희는 저희 3당, 4당 합당으로 스터디 많이 해요. 지금 이철희 의원 국방위 하고 있는 데서도 모임이 하나 있고 또 송희경 의원 또 박경미 의원 또 저희 신용현 의원 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포럼 있거든요. 매주 수요일 날 하는데 저는 거기 개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요. 공부 같이 간다 그래서. 아니 통합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데 만났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근데 정태욱 의원님은 가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는 조선왕조실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 모임의 부분이 그 면면을 봤을 때 과거 회귀형. 과거 회귀형.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계속 바른정당을 또 공격하잖아요. 친박 의원들은. 근데 이제 여러 장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뭐 이제 성향에 따라 여러 문제, 내 개인적으로는 우리 바른정당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떤 배신자나 기회주의자나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사실 지난 대선 때 득표율로 봤을 때도 바른정당이 별로 득표율이 많이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비교적 젊은 보수와 그 중도층의 표를 좀 상당히
가져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의 어떤 새로운 지평이다 그래 생각을 하고 다만 지난번 그 탄핵 때에 탄핵에 대한 찬반이라는 입장으로 쫙 갈려졌는데 탄핵이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입장에서는 다시 그 여러 가지 의미에서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일단 자유한국당 내에서 예. 친박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예. 그 움직임이 일고 있으면서 정진석 의원은 또 한편으로는 김무성 의원과 모종의 만남을 하고 있고 통합을 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통합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박근혜 정진석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홍준표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내가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한 거는 아니고 깊이 있게 얘기를 좀 하고 오셔야죠. 그랬는데 우리가 그러한 아주 짧은 시간